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3회 해커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32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암기는 하시는 게 좋겠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정의입니다. 용의정의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죠. 반드시. 용의정의 틀린 것입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소속공인중개사의 용의정의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무조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물로 규정된 것은 모두 부동산이다. 그렇죠. 토지, 건축물, 임목, 공양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면 중개사물로 법정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에 일반인도 법정 중개사물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은 개업공개사이든 개업공개사가 아니든 누구든지 중개를 업으로 해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중개대상물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규율하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물인 건축물에는 판례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해석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법상 건축물,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므로 아무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장차 건축될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다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법정중개사물이 아닌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등의 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X죠.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네요.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인데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선고유예, 벌금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된다. 선고유예 받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 관한 확인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권리 이전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게 맞네요.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하죠.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확인 설명을 위해서 근거 자료만 제시하였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했는데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설명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 자체나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2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사원 또는 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임원 또는 사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 2억 원 이상 설정할 것. 이건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보정 설정해야 되죠. 물론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은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 2번, 3번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보정 설정이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시험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문을 보면은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 예외적인 시험 시행기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4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험 공고문에 정해져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력하게 지금 제가 자격증이 2개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험을 계속 응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응시 못하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왜 못하고 하느냐,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앞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도 응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겸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겸업.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죠. 임대업, 매매업은 안 되고요. 임대업이나 매매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고요. 2번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고요. 개발업은 안 됩니다. 상담도 가능하고 상담업도 가능하죠. 상담을 반복하면 상담업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게 X네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하고요. 4번은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5번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했는데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것, 제가 게시할 것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이죠. 중개보수열표,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따라서 게시 의무가 없는 게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게시 의무 없습니다. 물론 입법 예고에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 게시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도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관련해서 틀린 설명입니다. 10번에 틀린 설명인데요. 답은 3번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반드시 이 말은 또 틀렸죠. 반드시 건축물 내장에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 제한이 있죠. 바닥면적 합계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이 안 보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5번은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이전 신고 시 모두 첨부해야 됩니다.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